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그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의 수립 시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반을 마련코자 그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그제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청년기본법 제14조이며 입법예고는 2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5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8조 위원회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54페이지 비용 축에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5페이지 성별 역량 평가 결과 제외 법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 거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해석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8조 제2항 중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 관련해서 타지자체 운영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왜 운영 현황 없이 지금 이 위원장직을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담당 국장이 하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거창도 부군수가 지금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표가 없는데 지금 경남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통영시가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지금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거의 부시장이나 뭐 다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실질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중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이 10명의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정책이나 있어서 훨씬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론 이제 자유롭게 하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의 그 부시장급이 아니면 국장급이 이제 실제로 맡아서 부분의 시행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안에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한 5, 6명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급을 좀 낮추자는데
급을 의미가 낮추는 있습니까? 것보다는 저희가 급을 낮추기보다는 조금 폭넓게 해보자 그런 것으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급을 낮추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그 안에 이제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여기서 뭐 정책위원회 한 데 있어서 위원장님의 급을 낮추고 일단 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저희는 좀 자연스럽게 좀 폭넓게 하기 위해서 위촉지 위원장으로 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그 당연직 시의원으로 가시는 분이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지금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하니까 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하고 똑같이 그 당연직 시의원은 들어가 계신 거고 예. 위원장은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그 급만 낮추는 규모 보이지 아, 않나 싶은데. 예. 위원님도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우리 저희 공무원들. 예. 그러면 그 위촉직으로 시의원도 예.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예, 겁니까? 예, 예.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위촉직 하면은 위원장 시원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 중에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됩니까? 거기서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점 단점을 지금 따지자면은 꼭 부러지게 지금 답은 지금 잘 못 해드리겠는데 근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근데 부분. 문제가 없었는데 바꾼다는 거는 아니 이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부분은 부시장님이 굳이 위원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는 그러면은 겁니다. 그 부시장님이 그런 약간 의도를 비치셨습니까? 의도가 아니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종 너무 위원회에- 많으니까 예, 그걸 좀 예, 줄였으면 예, 좋겠다는 예, 그런 말씀을 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요 위촉직이나 기타 요 안에서 위원장을 자체 설정하면은 괜찮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희 위원회는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예,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그 집행부의 제안 이후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하고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제 그럼 요 위원회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요 우리 그 청년 기본조례 보니까 청년이 나이가 만 15세부터 돼가 있더라고요. 저희 조례에 15세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명 이상의 청년위원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요 10대를 어떻게 저희 일단 위원회는 10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30대 위주로 네, 지금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위원회 위원회 자료를 좀 제가 따로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세부터 39세까지) 네, 들어오십시오. 아직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조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경제관광위원장님이신 이태호 의원님과 또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부족한 제가 발의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107호.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조선업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 유입이 예상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국내 노동자가 기피하는 제조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의 정책을 수행하여서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과 당면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1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참고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은 동의함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4개의 사람과 4개의 인원과 기관에서 의견을 접수하여 주셨으며 각각의 그 의견을 제시한 인원 및 단체와 유선을 통화해서 또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등 우리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우리 거제시에서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고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조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외국인 노동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제시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내국인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1항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호 분야 및 종사자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1항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노동 조건,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 3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호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전환 및 직무 형성을 위한 직업 교육 지원 사업. 5호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6호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7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8호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지원센터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호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호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단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거제시의회 의원. 2호 학교, 연구소, 기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호 외국인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호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호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5항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 등. 1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 하나여 연장하여 재개할 수 있다. 3항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참고사항으로 DPJ 관련 법령과 거제시 등록 외국인 현황,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 열람 기간 동안에 제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 거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서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을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주민의 복지 정진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양대 조선소 및 협력사의 숙련국 부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충에 정부, 거제시,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향후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2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에서는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기존 내국인 수에서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도 행정수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있는 3건의 반대 의견과 10페이지에 있는 1건의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구 수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아래 수정 의견을 보시면 제6조 제1항 부문 중 단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말이고 이 경우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이므로 단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10조 제목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제8조에서 이하 지원센터라고 약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는. 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는 이제 조선업에 내국인들이 근무하다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 노동의 현장에 외국인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라든지 행정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고 지원센터를 구축하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민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89페이지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그 노동자 지원팀에서 검토 의견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80페이지 보면은 8번에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기숙사라는 말이 없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그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제 이걸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삼성, 대우, 협력사업체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외국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이제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임차 사업은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입법 예고기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8호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바꾼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10조에 보면 지원센터에 지원센터의 위탁등인데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혹시 있습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직영이라든지 네, 위탁이라든지 그렇죠.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그렇죠. 그런 직영도 검토할 수 있고 위탁도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하고 집행부 수고 많습니다. 다른 외국에도 다른 나라 경우에도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런 조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 사례 말입니까? 예. 외국 사례는 제가 언어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예. 없어요, 이게. 국내에는 지금 그러니까 5개 국내가 아니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는 아예 없다니.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일하면 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외국인을 해가지고 이거 조례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굳이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거는 알아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 특히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답니다. 경찰들도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에 거제 지금 인구가 지금 보니까 6천 몇 명인데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들어왔다. 그럼 우리 관리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봅니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을 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걸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조선에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나도 조선서 근무를 해봤고 한데
삼성이라도 전화를 해봤어요. 아들 일을 제대로 합니까? 죽기 뗍니다. 용접할 자리는 안 하고 엉뚱하다 찢고 일한답니다. 관리가 안 돼요. 물론 뭐 일을 뭐 안 되니까 이 친구를 데려왔지만 데려오는 건 좋다 이거지. 근데 왜 굳이 우리 CS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자체 삼성 대에서 노무 관리하고 그 업체에서 노무 관리 다 합니다. 내가 그 업체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노무 관리 합니까? 자기들 일일이 다 관리한답니다. 그러고 단추를 해가지고 비용이 단체를 해가지고 지원한다. 나는 이건 아니다 봅니다. 제가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답변을 이거에 대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그런 사단이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경찰서에도 오늘 같은 경우 외사과에서 나와가지고 옥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안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예. 근데 내가 또 하나, 죄송한데 저번 1월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옥포하고 저쪽에 가보니까 외국인 애들 5명이 스리퍼 신고 우리 앞으로 관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걔들이 4-5명씩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스리퍼 끌고 그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디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관리가 왜 알지 참 걱정이 돼서 저도 이렇게 뭐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니 저 의원님께서 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내국인들은 다시 그 현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결국 그 빈자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에 들어왔지만 삼성에 들어왔지만 또 현대로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 세에서 물론 임금으로 보존될 수 없는 부분을 복지 사업으로 해서 좀 지원한다 하면은 좀 더 체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베트남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이 경험담이거든요. 해보니까 용접반이 보통 이제 제가 뭐 조선 출신이다 보니까 용접반에 보통 20명이 근무하거든요. 한 반에. 용접반이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 삼성도 한 반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내가 그 현지 4년 동안 내가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2005년부터 8년까지 있었는데 반에 15명이라면 일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요. 그 친구들이 또 게으르고 한데 물론 뭐 와서 잘할 수는 있겠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택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임금이 안 맞으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S5일에서 지금 정축 공사를 합니다. 정축 공사를 하는데 거기 지금 한 2만 명이 들어갈 거로 예상하는데 지금 뭐 시에서는 좀 더 조건을 안 맞추면 안 올리면 우리 용접사는 오지 않거든요. 물론 안 오지만 거기서도 나는 외국인들은 들어온다는 건 더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 가는데 이게 진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김수민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양태석 의원님께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 지원 조례는 외국인을 들어오게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거제시 산업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금 우려했던 그 사항들을 우리 시책으로서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지원 조례 내용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국인 우리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침해적인 부분은 우리 관련 법상의 고용정책기본법이라든지 직업안정법상에서 국민 고용 우선의 원칙도 있고 또 정주화 외국인들 노동자에 대한 정주화 금지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국인 노동자들을 먼저 우선 채용하는 그런 노력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할 수 없으므로 우려하신 사회적 문제가 될 만한 소재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또 양성화하고 또 우리 시책으로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내가 요 뒤에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 조례는 일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김해나 저기 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와도 우리처럼 대우 삼성처럼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진짜 우리가 여유가 많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뭐 그런 거는 뭐 좋죠. 근데 사실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게 봤을 때는 또 이게 구축 외국인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 관리한다는 건 자들이 나중에는요 진짜 세를 불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끼리 노조 만들어갖고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진짜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관리를 아예 삼성 대우에서 안 하고 그 고용업체에서 안 한다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건 맞죠. 근데 업체 대표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고용 다 하고 노무 관리 다 하는데 굳이 이제 시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까지 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저도 울산에서 오래 살아봤어요. 울산에 34년 살아봤는데 제가 또 대학에 또 있다 보니까 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노동자들은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벤치를 가오라 그러는데 망치를 갖고 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노동 삼성이고 대우하고 MOU를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파견돼 가지고 한국말을 정확하게 가르쳐 가지고 거기서 한국말이 정말 잘 되고 소통이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미리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미리 전에 우리 거제대학에서 랭귀지 코스를 좀 만들어서 한국에 적응도 시키면서 이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6개월 코디네이터를 한번 해봤는데 언어가 이제 통용 되는 게 영어밖에 없었어요. 다 짧은 영어들. 근데 한국말을 좀 가르치면 이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교양도 좀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좋아질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이래 들어오신 분들을 좀 한국말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 가지고 현장에서도 별 무리가 없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7억이 연도별로 5년간 네네. 어디서 내려오면 국비입니까? 그게 이제 국비나 도비나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예산은 이제 사업을 뭘 하냐에 따라서 이거 추계는 그렇게 했지만은 예, 예. 추계는 최대한 잡았지만은 안에 사업을 뭘 담을지에 따라서 예산 관계는 조금 변동이 생길 것 같고요. 예산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아직 조례는 뭐 오늘 결정이 안 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센터를 설치해서 뭐 국비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이런 뭐 그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또 센터도 문제고 그죠? 어떤 센터가 있어야 또 운영할 수 있고 해서 뭐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좋은데 국비 도비 시비 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갈 줄 모르고 일단 예산 추계는 7억으로 나왔지만 1년에 7억으로 나왔지만은 확실한 그게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국비가 얼마 올지 도비가 얼마 올지 시비가 맞습니다. 얼마 올지도 예. 아직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또 센터도 뭐 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센터도 정해졌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는 뭐
그냥 이야기 갖고 현지에 와 보니까 이런 예산 축에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7억에서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이것 좀 저희들 좀 고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네. 시비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우 삼성 우리가 이제 협의할 때 처음에 이제 기업도 같이 시작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협력 사업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다. 모두 다 시비를 담아서 간다는 거는 그렇지, 할수 무리가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 사업으로 가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 양대 조선소하고 우리 센터하고 잘 융합해서 그 조선소의 일을 좀 들어주는 측면에서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하면 서로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당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검장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신검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센터가 정해졌다거나 뭐 이런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이랬다지만 좀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제 직접적으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소문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가 이제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아 왔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려고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의원 발의로 하시겠다 하니 너무 좀 감사하죠. 우리는 뭐 해주신다 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뒤에 있는 아까 위탁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행정에서 결정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이 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멘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우려하는 소문의 네.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네. 그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내용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실명은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이 상소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조직을 만든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부입니다. 예, 위탁을. 자, 우리 팀장님께 조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김성경 소문으로만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우리의 목소리가 들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팀장님은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조선지원과 김성균입니다.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뭐 기관에서 문의 전화는 있었습니다. 문의 전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떤 문제점과 어떤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었죠? 혹시 시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느냐 물으셨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간 위탁으로 할 건지 그런 문의였습니다. 팀장님, 네네. 여러 가지 우려의 내용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관여하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마치 센터를 수탁받게 될 것이다. 또 수탁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사전에 법인을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또 법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회원 가입과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내어달라라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게 된다. 조례가 제정도 안 되어졌는데 아까 신검자 의원님의 말씀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이냐 이런 내용들을 전달받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답변한 사항은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거제시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과장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고는 하지만 팀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제 조례의 좋은 취지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정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이 조례 발의에 개입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정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또 이것이 되어지고 나서 아까 우리 과장은 직영 위탁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했죠. 마치 수탁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것에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되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직영이 효율적이냐, 전문적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직영이 적합하겠다, 아니면 위탁이 적합하겠다 하긴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렇게 수선하게 이렇게 해버린다면 사실 조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좀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왜냐 그러면 아니 행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직영을 할 건지 위탁할 건지 결정 안 된 상황에서 뭔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으니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또는 여기 직접적 이해 당사자 격인 네. 협력사회 대표들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부담으로 네. 조례 제정 취지에 있어도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사실상 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말했어요. 네, 이제 우리가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가? 이거 민간 위탁이 적정한가 안 한가? 그리고 수탁 받는 기간도 조례에서 정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걸 다 검토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과장님 말씀의 네. 답변에 네네. 취지는 그러하지만 네네. 현실은 네. 근데 참으로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네. 상황으로 맞습니다. 예. 번져나가고 있고 네네. 이에 대한 뭐 오해라면 오해 그런 네. 우려가 사실상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네. 과정에서 이 조례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고 네. 설득하고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성숙된 네. 공감된 여론 분위기에서 이 조례가 맞습니다. 차후에 네. 한번 더 논의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네.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례를 발의했던 우리 김선민 위원장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9쪽에 정의 외국인 노동자란 대한민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적 인걸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지원한다. 그 지원하기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주된 내용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범위에 해당됩니까? 이 조례만 보면 외국인이 우리 거제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는 사업장 이걸 먹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는 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예? 취업 자격,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른바 불법 체류 노동자의 경우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정의된 내용 그대로 우리 외국인 노동자를 거제시 조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에서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외국인 근로자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노동법 거기에 보면 네. 2조에 단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네. 그렇게만 해석하면 불법 체류자들도 여기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만 하면. 그리고 저희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자, 외국인 주민 조례하고는 이렇게 따로 가는 형태잖아요. 거기에 기속되는 하위의 조례 내용이 아니잖아요. 굳이 그런 게 있다라면 주민 조례만 만들어도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들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곧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비용 추계가 이제 7억, 운영비의 7억에 나온 근거가 뭐예요? 우리 그 위원장님. 비용 추계는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답변하세요. 네. 7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센터를 이제 그 운영하려면은 운영비라든지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7억이고 하나는 이제 기숙사비 임차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7억을 잡았습니다. 약 이제 추계를 했는데 임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에서 내국인들한테 그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임차 사업. 거기보다는 좀 턱을 좀 낮춰가지고, 높였다 그래야 되죠. 높여가지고 조금 잡은 게 한 약 7억 정도 이래서 14억 정도 수혜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외국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은 아까 이제 불법 체류 얘기하셨는데, 불법 체류는, 우리가 외국인 주민 조례에서 아예 그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은 자기 노출을, 신분 노출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센터 이런 데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네. 지금 7억의 비용 추계를 네. 넣는 형태의 비교 대상이 네네. 고용노동부가 네. 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 네. 거점센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점? 고용노동부에서 네. 네네. 비용 추계에 네, 이 아닙니다. 7억에 그렇죠. 그 운영비는 이제 거기를 준해가지고 잡은 거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의 업무들을 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원센터에.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지원센터, 거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경남? 네. 우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제가 왜 몇 개 있나 이걸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비용 추계를 지금 지원센터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노동자 지원센터를 그걸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추계를 해서 7억이라는 것이 대체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경우에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저희가 이제 그 지원센터를 뭐 한 차례 그 선진지 견학을 다녔는데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명에서 16명 정도의 규모로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원 대상은 그럼 외국인 노동 지원 센터를 했다. 이 사업들을 하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상이 누구인지 그냥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그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어.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됩니다. 그럼 외국인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거기 지원 센터에서 지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외국인 노동자입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거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그 전국에는 9개가 있고, 경남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H2E9이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주로 이제 교육, 상담, 언어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 사업을 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조금 축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네네. 내용은 제가 잘 네. 알아요. 네네. 82개국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담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면 거기 대상이 어디가 되느냐고요. 우리는 우리 거제시에 있어요. 다 풀어놨습니다. 이 세븐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문제라면은 고용 허가제만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열어놨습니다. 비자 열어나는 그 네.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면은 그 비자 종류가 A부터 우리가 준 H까지 있잖아요. 예. 그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노동자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절 노동자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예. 현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E9하고 네, H2, 맞습니다. 즉 예. 이제 일반 비숙련 노동자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문 비자를 해서 맞습니다. 예. 하는 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외에 한다라면은 네네. 여기에 이제 계절 노동자, 네. 어민들 또는 네. 농업인들,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들 숙련 노동자들 맞습니다. 또 예, 예. 포함한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예. 저기 좀 질문이 길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네. 이른바 E7의 경우에는 네. 동반성장 사업부로 해서 맞습니다. 예. 고용 인력 자체 노동자 지원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회사에서 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그다음, 같고요. 예. 저기 제7조 지원 사업에 있어서 4호의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전환 및 직무 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 지원 사업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직업 전환 및 직무 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 지원 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전문 E9 전문 취업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사업체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E7 비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조항입니다. 자, 이게 직업 전환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예. 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특정 활동을 하는 이제 숙련 노동자가 이 세법 주로 우리가 도장공이나 용접공을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단순 노무, 단순 이제 근로의 형태는 E9.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것은 체류자의 범위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중에 언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경력이라든지 뭐 소득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법무장관이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우리가 직무 전환을 하고 네. 이렇게 권한이 없어요. 이 내용이 나도 당진이라는 관련 조례를 살펴봤지만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나름대로 한번 네.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네. 더 유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한다는 거고. 근데 조선업 쿼터제를 많이 400명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라인에서 이 세븐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지원할지 좀 찾아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네. 이제 계절 노동자 어민 선언 네. 또는 모든 여기 외국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영어 강사라든지 네. 그 필요하다면 대학 강사라든지 네.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요, 네.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특정해서 지원할 것 범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은요,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어렵고 조선업 이 인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범위를 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요. 네. 이걸 무작정 네. 다 열어놓겠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네. 지금 16명 인원을 가진 15명 수준을 가진 고용노동부 거의 전문가들이에요. 또 위탁기관도 대학에서 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9H2 비자에만 국한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우리 지원센터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그 세밀하게 맞습니다. 예. 우리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무조건 다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와 같은 사업은 사실상 국가 사무에 해당되어집니다. 물론 이 국가 사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지만은도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섣불리보다는 고용노동부에 우리 거제가 갖는 특수성, 양대 조성소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건에서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공모를 우리가 한 번 더 해보아야 된다. 이걸 우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노재하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했고 일단 우리 경남 안에 있는 세계는 거점으로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남 안에 있는 거는 뭐 창원시 때에서 창원시 노동자만 지원 사업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남도 안에서 이제 두루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해서 이제 센터를 설치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다음으로 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민간 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거고요. 또 예산이라는 또 우리 심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행정에서 뭔가 이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 센터를 좀 설치해서 처음부터 좀 체계적으로 규모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지만은 센터가 먼저 조금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실무자 입장입니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길게 했어요. 이제 네. 이게 이런 우려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직영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네, 또는 네. 민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네, 네. 직영을 하는 형태가 여기가 이제 네, 네. 고용노동부 44개소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5곳에서 지자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를 하지만 직영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사실상요, 직영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거 지정도 검토하겠다.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나는 이것부터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걸 반대하고 부결하기보다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내용도 있고 또한 협의체에서 이게 다 지원센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4차례 이루어진 협의체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다시 이 우리가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 협의체 뭐 4차례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이 조례의 내용, 특히 네.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네.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지원 사업에 관한 거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되었고 그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네. 부정적인 네.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완전한 그래요? 합의가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우려도 있고 우리가 이거 제대로 지원센터를 하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 충분한 어떤 공간과 이해 이 과정에 14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심사 보류해서 좀 성숙된 여건, 충분한 공간의 이해 속에서 이 조례가 다시 한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발의자님께도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노재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지경이 관리한다 했는데 사실 지경 관리는 자체에서 다 합니다. 굳이 우리가 해줄 그거 뭐 우리끼리 앉았지만 지경이 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다 보고요. 지경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문화 청소년 집처럼 가정회복 그게 지원자처럼 나중에 지경을 결국에는 한다는 거죠. 민간 위태로 갈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나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식적인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협력사 대표님들하고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체가 법적인 기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냥 그죠?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의견을 네, 이제 네. 듣는 그렇죠. 절차이기도 어떤 게 하고 필요한가라는 그러면서 거. 네, 네. 이런저런 사업들을, 의견을 예, 들었는데 예. 우리는 분명히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네. 사실은 그 직영협력사 그 여러 각계 계층에 뭐 노동 각층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제시의 어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제시의회가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사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인데 그런 어떤 그 논의 체계에서 네. 의회가 배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네. 잘못됐다 이거는 뭐 그런 만약에 협의체가 있었다면 네. 구제시 의원님들한테도 네. 한번 그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네.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게 맞는데 아니면 네.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진짜 공식적인 의제와 네. 안으로 해서 하는 게 그러면서 이 조례가 출발되는 게 맞는데 네.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 딱 나오자 온 동네 소문나 위인설가는 사람 때문에 조례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네. 저도 여러 가지 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 이 앞전에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만들었지만 내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면 특정 단체에 주려고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오해였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단지 돌봄 노동자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요 주민들께서 준 의견서에도 특정 단체 세력화 시켜주려고 하는 거라고 이런 내용이 막 들어있던데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이미 출발 자체가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이 조례가 저는 취지가 퇴색되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조례 내용도 이렇게 보면 역차별도 있어요. 우리 그제 요 주거 지원비 그제시에 노동자들 오면 한 80명 정도 해갖고 20만 원과 30만 원 줍니다. 그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무려 외국인 노동자한테 그 7억 중에서 6억 7,500만 원 임차비 지원으로 뭐 6억 가량 6억 이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 내국인 역차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면 그 지원센터 운영에 한 7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 1년 예산이 2억이 안 됩니다. 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뭐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거 협력사 대표님을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제명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인데 조례 혜택은 협력사 대표님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임차비 지원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원 보는 겁니까? 사실은 7억의 자체 사업의 상당수를 협력사 대표님이 혜택을 보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먼저 말씀하신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관계자 협의체를 만든 거는 실무자 차원에서 사업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다음 절차가 노사민정에 올리려고 그리고 코디네이터 먼저 일단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종 어느 정도 되면은 노사민정에 올릴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조금 공지가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차별에 관한 문제도 안 그래도 고민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과연 그게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노동 행장에 그 사람들 없으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인 노동자가 훨씬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네. 특히나 정규직보다는 네. 협력사 노동자들이 더 많고.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최고 30만 원 해가지고 도비 이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에서 턱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처럼 높였다는 거죠. 좀 더 제한을 해서 내국인하고는 차별되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같이 추진에 관한 거는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싶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 그리고 세트에서 예. 그 의견 준 걸 미반영인데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인데 네. 외국인 노동자 사업을 해본 사람이 나름 전문가고 전문 단체인데 그쪽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한을 둘 경우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으면 이러니까 이거는 위인 설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넓혀야 되니까. 지금 신생단체는 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네.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셨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세트는 염두를 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일단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럴까요? 잠시. 그러면 정의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갈까요? 여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정의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노재하 의원님. 예, 우리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발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이 이제 제기가 되어지고 있고 또 국회가 큰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하는 관련 노사 또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충분한 공감과 여론을 들어서 다시금 또 내용상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비용 추계, 그 다음에 지원의 대상의 범위, 또 국가사무로서의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노동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공모 추진 등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자 의원님께서 발언권 신청이 있으셨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거의 우리가 정해 시간에 심사보류 쪽으로 방향이 돌아갔는데 제가 생각은 우리가 이 개안 조례인데 우리 조례를 그냥 심사보류하기 전에 다음에 심사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하나 요청하는 것이 삼성 협력업체 외국인을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대우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협력업체 중에 사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물론 조례 발의자도 있으면 좋겠고 담당자도 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다시 심사보류에 대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검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 예, 우리 이태일 위원장께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 김선민 의원, 한은진 의원, 안석봉 의원, 최양희 의원 이상 5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조선지원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의자 이태일입니다. 그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6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리운전 기사, 킥 서비스 기사, 택배원,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의 종사자인 이동 노동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읽겠습니다. 그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 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정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이동 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호 이동 노동자 쉼터, 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거제시장, 이하 거제시장이라 한다는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이동 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보호 공간 제공 2호 이동 노동자의 이동통신수단 간이정비시설, 공기주입기, 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 3호 그 밖에 이동 노동자의 복지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쉼터의 설치, 관리, 운영 1항 시장은 쉼터를 이동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정진을 위하여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항 이동 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쉼터의 설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 거제시 이동노동자 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이 일제한 이후부터 사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 기사, 킥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에 의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조선지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 노동자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정진을 위한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규정, 즉 이동 노동자에 대한 세밀한 어떤 부분을 규정하는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선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양태석 의원님. 네,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에 지금 대리운전 기사하고 퀵서비스 기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아니 위원장 이야기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약 1,500명, 대리운전 기사 약 300여 명, 택배원 약 200여 명, 배달 대행 약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이면 이거는 저 오토바이 퀵하는 우리 그 배달의 민족이 있다 아닙니까? 그 음식물 배달하고 예, 하는 예, 그런 분들이네. 예. 그래요. 그게 생각보다 많네요. 1,000명이면 그렇게 많나? 쉽게 몽 사람이 만나 모이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그럼 아무래도 그 제도가 1인 가구 수가 높으니까. 예, 그럼 이 설치를 그럼 장소 위치 이거 쉼터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간이가 편의점에 지금 5군데 정도는 그래요? 편의점주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종량제 봉투를 좀 제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5군데는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남의 영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쪽에 이제 그 사장님들 선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간이지원센터 이래갖고 우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 CU나 뭐 편의점 옆에다가 일단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이제 거점이 될 만한 곳에 만약에 이제 우리 뭐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고용권하고 뭐 아주 옥복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한 어떤 부지 위에 지금 간이 진주나 김에 있는 것처럼 간이 시설,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 기존에 또 편의점은 또 편의점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설치되는 장소는 동 위주로 되겠네, 그죠? 아마 면 단위는 뭐 거의 뭐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그분들이 뭐 사실 킥 서비스가 저는 거의 뭐 다니다 보면 눈에 보면은 다니는 거 보면은 그렇죠. 좀 난폭합니다. 까놓고 해가지고 난폭하게 운전하거든요. 뭐 갈 때는 안 가고 막 천천히 가고 막 이런 것도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이거 뭐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위험한데 그런 물론 설치해드린 건 저는 동의하고 이런 분들은 좀 그 사고 유발이 되지 않겠고 그런 것도 한 번씩 저희 시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에서 그 오토바이도 찍히는 CCTV를
아, 그래요? 올해 설치를 한다고 아, 그거 했다고 좋습니다. 합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우리 양태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을 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거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토 자료에 보면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사진상으로 볼 때 간이 쉼터로 잘, 뭐 겉으로 봐도 잘, 뭐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그냥 형식상 만든 것 같은 이런 이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지 확보 부분이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부지 확보를 사유지를 뭐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뭐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동 노동자들은 대기했다가 바로 출동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상 정말 그 중심에다가 해줘야 되거든요. 많이 이동이 많은 곳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간이 쉼터에서 간이 쉼터 이꼴은 컨테이너 박스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점포 하나를 빌려서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 땅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다 하면은 점포 하나를 임대를 해서 임대를 주면서 간이 쉼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포를 빌려서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네네. 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관계가 예. 있을 수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떤 계약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사유 건물을 이용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게 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인상을 하면 그에 따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조성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은 무조건 가는 거고, 또 임대 그 5년 뒤에 그것도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옥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하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오토바이 부분이 이제 맞아요. 주차. 예. 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고 하는 부분에 일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좀 주정차를 못하게끔 이렇게 좀 그거와 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가에 건물을 얻을 때 그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라이더는 앞에 오토바이가 딱 보여야 되는데 안전하고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차 공간도 확보될 수 있는 곳에다가 가장 이용하기 쉽고 주차장도 이용될 수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많이 제한이 따르긴 합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시행 계획도 잘 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검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몇 곳이나 이렇게 쉼터를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이제 시범적으로 한 곳 해보고요. 한 곳만? 일단 한 곳, 네.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네. 있고 하니까 한 곳 해보고 이제 이용률도 좀 봐야 되잖아요. 가장 적합한 장소 했는데 네. 이용률이 좋아야 다음에 또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하나 더 늘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옆 상가에 상가를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옆 상가에서 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오토바이 많이 킥 네네, 맞습니다. 예. 마시고 해서 예.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 네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맞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신검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이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 혹시 그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전체를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예를 네네. 들어서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네네. 왜 제일 그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네. 이런 교육을 혹시 뭐 이렇게 합니까? 아,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리운전 그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업체들이 다 있거든요. 배달 라이들도 소속되는 그 업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당 파악을 할 때도 대형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예. 이 안전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서 네네. 혹시 그런 교육이 네. 예,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성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기회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거제시 탑공로 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올 8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 전반, 노동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복지증진 사업, 직업 안전과 고용 촉진 사업, 노사관계 안전과 지원 사업 등입니다. 수택기관 선정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신청 자격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심사 배점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에 3%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택기관 선정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무수택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성성 검토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치한 이유,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아주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한 시설로 2021년까지 거제 YWCA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위탁을 중단하였으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사무의 내용은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과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증진 사업, 지역 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노사관계 안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리모델링 사업 이전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던 시설로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 행정의 기회 참여 확대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노동자의 복지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 우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네네. 예. 그때 제가 간담회고 뭐 회의고 여러 차례 했고 우리 지역민들도 좀 이렇게 이번에 혜택을 좀 보죠. 탁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네, 가지.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 위탁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번에 이제 헬스키퍼 때문에 저하고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잘 해결이 됐고 네. 하여튼 고생 많았고 요거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혹시 네. 이 지금 노동복지회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YWCA는 행복지원센터로 안 갑니까? 저기 네. 사업은 거기서 합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에서. 4번 네네네네. 장소도 있어야지. 사업은. 장소도 글로 다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예. 걸로 알고 있죠. 예, 가고 다시 위탁을 이제 다른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누가 할지는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 선정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6명에서 9명으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그거는 우리가 몇 민간위탁 명이죠?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사 항목에 네. 그 사항에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근 3년 이내 활동 실적을 해서 3%를 주겠다 하는 네.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경험 없는 비경험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자가 하는 게 조금 더 운영에 효율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열어놓는 거는 어디까지 열어놓습니까? 경남까지 열어둡니까? 아니면 민간요? 거제시? 예, 아닙니다. 거제시 거제시 안에만 안에서만요 합니다. 네. 거제시 안에만 열면 거제시 됩니까? 네, 그 주 사무소를 그러면 거제시 그 지역으로 관련된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네. 또 우리 모르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를 가점을 붙이는 거는 네. 특정에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기타 사항으로도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가항에 신청 시에 심의 후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항에 보면 신청이 없을 경우 재공모를 실시한다. 예전에 했던 팀이 공모를 하겠죠. 네, 네. 들어오실 거고 타 공모팀이 없을 경우에는 네. 3% 점수의 가점에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네. 지금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좀 우리는 이제 조금 전문화를 좀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의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을 경우에는 네. 물론 이런 항의 뭐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지만은 제가 네. 볼 때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항을 넣어둠으로써 네.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하고 지금하고 설명이 다르다 아닙니까? 왜? 아까는 넓혔다고 지금은 전문성을 강조한다고. 사실 전문성 있는 데가 하는 데가 맞죠. 그 어원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좀 일단 뭐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한 겁니까? 네, 기존에 YWCA에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네요? 네, 노동복지회관. 아, 국비 사업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지원 받으려고? 네, 네.
그죠? 이게 아니 여기 보니까 신청 자격이 비영리 법인하고 단체인데 네. 비영리는 영리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단체는 그럼 비영리 단체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영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 영리를 취하기는 사실은 힘든 구조입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저도 잘 몰라서 그 뭐 예.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뭐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나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 건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용 축에 대한 내용은 네.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여기는 조례안이 조례안이 아니라서 아, 비용축에는 예, 안 알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노동복지에 관한 관리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페이지 그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시 도시계획 및 도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그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위원회 비상선화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시 도시계획 및 도로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며 위원회의 임기를 두지 않고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회의 개최, 규정 삭제, 위원회 해촉 사유 삭제, 별지 1호 서식을 현행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3조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 사항 국의 장을 국장으로 국의 장 및을 국장 및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조 1호를 심의 의결 시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조 제7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위원 해촉 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서식 제1호 현행 서식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수정 가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식 내 조례 및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항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확한 법명이 아닌 약칭으로 되어 있는 법명 수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법 시행규칙으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중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 가 부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관료 복지용구 관료 내용을 추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서식 부분의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을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로 자구 수정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에서부터 사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 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운영 방법 개선과 조례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빈도가 낮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 시에는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 및 도로 담당 국장을 추가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6조의 개정안에서 현행의 제2항부터 제6항을 제1항부터 제5항으로 변경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제6항으로 포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60페이지를 보시면은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하단부에는 조례명과 근거조항을 잘못 포기하고 있고 61페이지 서식 뒤쪽 작성 안내문에는 법령 제명에 대한 납표 표기가 잘못되어 있으며 법령 제명을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서양란에는 조례명을 잘못 포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의원님들의 질의 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 외에도 추가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뭘 추가하고 하셔야 된다면서요? 제안 설명 때. 당초에 넘어가서 전문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당초에 넘어간 자료에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제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조례 바쁩니까? 지금 이게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되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안을 우리가 단순 사실은 어떤 자구 수정이나 아니면 뭐 넣고 빼고지만 이거는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거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마 집행부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대로 올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자구 수정 안으로 하는 거 하고 다음에 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이제 위원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니까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한번 그런 부분은 좀 무시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조례안이 예. 그게 다른 이제 특별 안의 내용이 차라리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입법 예고전에 뭔가 보고가 들어왔으면 이거는 아예 빼라 했을 텐데 그럼 아마 이제 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먼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구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 자구 수정이 아니고 거의 법조항 자체를 잘못 기입을 하고
조례명도 잘못 기입을 하시고 흔히하게는 이제 앞에는 기본이 다 너무 틀려서 앞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뒤에 근데 별지 별지 서식에 서식 대한 때문에 부분 아닙니까? 예예 별지 서식 별지 부분에서 서식도 좀 있고 앞에도 제 6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6항이 없어지면 제 2항부터 5항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6조가 6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구가 하나 더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밑에 또 우리가 별지 서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심사를 하고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서 부서에서 이거 되게 급한 거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자체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뭐 재심사를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예, 신감자 의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그 네. 7조에 예. 7조에 거기 이제 해촉 사유 네. 이 책자에 또 해촉 사유도 제가 보았는데 왜 삭제를 했습니까? 위원회가 예. 제 이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보조 제 7항에 따라서 예. 심의 의결한 후에 자동 해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 해촉 사유 별 의미가 없는 상황. 그래서 삭제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추가 질의가 없고 지금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부의안건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첫째로 안 제6조 개정안에서 제5항을 제6항으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이 필요하고 둘째로 표지 제1호 서식 개정안의 신청서에서 근거 조례를 잘못 표기하였고 관련 법령의 약칭과 납표 사용에 동일성이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의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에서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앞쪽에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을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 신청서 안내 2항 1호 과목에서 납표의 위치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 뒤쪽으로 하고 남목의 교통약자법 시행 규칙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 규칙으로 하며 서약서에서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4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